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있었던 북한 핵실험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북한의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제6차 핵실험의 위력을 4차 핵실험보다는 11배, 5차 핵실험보다는 6배 더 위력이 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치 위력인데 그만큼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실수를 했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네. 김한정입니다. 북한의 이 위험천만한 핵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터진 기관차 같이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보도 위협이지만 동북아, 세계 평화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냉철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북한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또 국제사회의 대응이 북한의 의도에 저는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본질적으로 핵 경량화, 핵 탄도 경량화 그리고 ICBM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까지 끊임없이 나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급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모한 이런 핵 스케줄 그리고 핵 실험들이 북한의 그런 오판이나 또 우발적인 그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북한 직접적인 계기는 여러 가지 평가와 분석이 있겠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감추고 있지 않은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라든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의도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초조감 이런 것들 속에서 무모한 핵실험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김한정 의원님이 이제 분석하시는 내용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이제 완성 단계에 가 있다. 이제 우리로서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이 이제 완전히 깨져서 한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전쟁을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또 이 한반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군과 정부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위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대범하지 않느냐. 전 세계가 북한의 이 핵 도발에 대해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그 엄청난 경각심을 갖고 가까운 일본, 괌, 알래스카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민방공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당사국이면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부도 지난 을지훈련 때 저희가 지켜봤습니다만은 3박 4일 2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안이한 대응이 자칫하면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그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야기 듣습니다. 예, 이제 북한이 핵에 관해서는 거의 완전한 기술에 도달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소량화, 경량화,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단계다,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지금 베를린 구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여러 가지 지금 평화로운 어떤 교류 재개, 그래서 그걸 통한 어떤 평화 정착을 이런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 베를린 구상의 전제 자체가 깨졌다. 그리고 이것을 주창했던 정부 또 청와대 내의 비둘기파들의 힘이 존재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좀 가야겠다. 그리고 이런 베를린 구상과 같은 조금 비둘기파, 좀 온건 위주의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어야겠다. 네. 그래서 우리도 자주국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 군사적 또 외교적인 협력을 해야 되고, 중국과 최근에 불편하지만 중국과도 어떻게든지 협력을 터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안 국가, 러시아 설득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고차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외교적인 관계를 우리 정부가 최대한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부 또 국회, 우리 사회 전체가 당분간은 똘똘 뭉쳐서 합심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까지 이야기 듣습니다. 네, 그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사실 심각한 수준의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또 국민들은 그 불안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핵실험 이후에 그 NSC가 끝나고 나서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했고 과거와 달리 뭐 대화와 타협 뭐 이런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한 넉 달 동안 끊임없이 이제 북한에게 구애를 요청했으나 뭐 그냥 무조건적인 외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과 그리고 일본 함께 한 목소리를 통해서 또 중국이 오늘의 반응으로 봐서는 예년과 좀 다른 어떤 제스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또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정부 당국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 28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북핵 관련해서 몇몇 의원들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이런 정황들을 전했는데 여전히 국정원에서는 핵실험 준비 완료가 아니라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수준이라고 발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함께 동맹을 통해서 그것을 견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타협이 지금의 수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강력한 목소리와 그리고 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핵실험을 보고 있는 각 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간에 나왔던 것들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봐야 될 텐데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그동안 치열하게 좀 어떻게 보면 감정 대립을 하다가 약간은 수강 국면에 들어갔었는데 왜 다시 북한은 이때 핵실험이란 카드를 꺼내게 됐을까? 북한의 의도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자꾸 제가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부터 하겠습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예. 막판 타결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터닝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겁니다. 북미 대화 협상입니다.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핵 도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한 질주를 용인하면서 협상에 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몇 가지 중요한 우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우리가 뭐 강력한 대응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보 태세 점검해야 되고 무모한 또 새로운 국지전적 도발들을 막아내야 되는데요. 북한에 대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우리 대한민국의 핵으로 막겠다는 발상,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 타협이 마치 굴복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한 또 냉정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 저는 상당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할 겁니다.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더 고도화하고 더 소량화하고 더 경량하고 더 위협적으로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 것에서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북한의 의도를 우리 혼자만으로 설득하거나 또는 좌절시킬 수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공조가 필요하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대통령께서 완전한 제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최고의 수준의 외교적 응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장 중국이 어떤 수준으로 어떤 태도로 또 얼마나 거의 적극성으로 나올 것인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북한의 저는 엄포나 위협에 맞서는 우리의 방식이 무력 대 무력으로 가게 될 경우 자칫하면은 이 무한 질주 이 기관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예. 탈선할 때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는 1차적인 피해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미국도 우리 또 설득하고 미국과 완벽한 공조를 통해서 이 전체적 상황들을 관리해 나가는 침착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날 때마다 항상 규탄과 더 강한 제재 이런 부분으로 지금 대응해 왔는데 이 문제의 본질적인 이런 해결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일 공조 그리고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이 북한의 의도들을 간파해 나가면서 북한이 더 이상 이런 무모한 도박들을 이렇게 아무런 이 제동 장치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말 냉철한 이런 해법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의미 자체는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의 대화에 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안에 무력 부분뿐만 아니라 대화 국면 역시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북한의 의도가 네. 전쟁을 하자는 의도면은 우리가 전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북한의 의도가 지금 대미 협상과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핵 보유국 인정해달라. 그리고 대북적 대정책을 포기하라. 네. 그리고 북한 위주의 협상을 하자. 이런 기본적인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발의 새로운 도발, 새로운 위기 구조를 끊임없이 시도할 집단입니다. 북한은 그만큼 영악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고뇌가 예. 북한이 과연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핵 개발을 할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직접 포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거는 그만큼 예측 불가능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자체가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정권 안위를 위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정권을 보장해달라, 그 요구에 한정해서 쓸 것인가.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재인 정부 내에 있는 지금 비둘기파들, 협상파들 또는 네. 협상의 생각들이 조금은 하여간 상당 시간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최한 2, 3년간은 좀 일정 기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령 며칠 전에 강경화 장관 그 아세안 회담 나가가지고 베를린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지지해달라, 무상 지지해달라, 분위기 안 맞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이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문재인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화 협상이라는 것이 다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지금은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구애를 해도 북한은 아시다시피 통미봉남의 정책으로 남한하고는 상대를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아베 총리와 9번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단 2차례 정도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 29일 날 일본 열도를 넘어서서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만 벌써 3차례 아베 총리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가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공고하고 확실한 한미 동맹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 위기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서로의 논의가 가능한지, 그런 채널이 열려 있는지, 저희가 봐서는 그 불안감을 국민들은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대화 타협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 그리고 중국을 통한 새로운 전략 모색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동안 4개월 동안 사드 배치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한미동맹이 금이 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 이전부터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 미국과 바로 위기 순간 속에서 한 라인으로 우리가 통화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놓여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금의 안보 상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저희 바른정당에서 주장한 것은 국민들께 지금의 핵실험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정치 군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떤 위기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정부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네, 이야기해 주시죠.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안이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북한을 비롯해서 이 한반도 주변의 관련국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세력 구도화에서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북아에서 자기들의 어떤 군사 경제적인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우선 목표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 강국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북아를 자기네 앞마당으로 만들고 미국의 세력을 밀어내는 게 중국의 목표예요. 근데 거기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협력 관계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미국과 대치하고 미국을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중국은 자기네 국익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해라, 원유를 차단해라, 석탄을 차단해라. 중국 입장에서는 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 북한을 도와주는 게 중국의 이 국익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그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북한의 목적은 뭐냐?
북한이, 저는 우리 김경진 의원처럼 북한이 단순히 어떤 정권 안보 차원에서 핵 개발을 한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협상을 통해서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적과 소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핵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주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원자가 중국, 러시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니,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 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중국, 북한을, 러시아를 달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주한미군 주도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분쟁을 관리하면서 그 또 하나는 지금 현상을 바꾸려고 이제 하는 노력이겠죠. 뭐 군사적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우리 머리 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뭐 미군 감구를 하거나 철수를 한다든지 예. 저는 이런 상황이 가장 그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안이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두 가지 정도로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과 어떻게 보면 북한 간의 이야기가 되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코리아 패싱 부분이 이제 좀 두드러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자체가 과연 우리와 동조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 사태 진단에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법 부분에서 네.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다, 또 뭐 이렇게 지금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이브하다,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뭐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강대강 말 대 말의 전쟁이 점점 더 전쟁 위협이나 아니면 우발적 사태 진전을 막고 완화해가는 방향일 것이냐, 아니면 더 자꾸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으로 심화되는 것인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그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1차적으로 이 불필요한 우발적 충돌의 소지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지금 핵전쟁에 대한 위협은 실제로 레토릭입니다. 북한은 핵전쟁하면 북한이 전멸합니다. 공멸을 주장하겠지만 북한은 초토화됩니다.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와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 문제를 막 섞어가지고 당장 핵전장에 나서 뭐 난리가 날 것처럼 이렇게 대처해버리면 북한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국제 공조도를 만들어내면서 북한이 이 모험적인 행동, 그리고 이런 자꾸 이런 통제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해 나갈수록 점차 손해보고 있고 고립되고 있고 북한이 원하는 바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네. 북한이 새로운 모험적 활동, 행동을 통해서 위기를 심화하는 것들을 또 막아내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는 대화도 방법이 되고 압박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인 대화 추진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중요한 시점은 우리 안보가 얼마나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냐면요. 대북 채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도 없습니다. 군사 직통 라인이 끊어져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의도나 또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촉즉발의 위기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얘기합니다. 이게 가령 이명박 정부 중기 이후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내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 기조로 지금 대북 정책을 펼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꾸준히 핵실험하고 핵무기 성능을 개발시켜 왔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베를린 구상 발표하면서 대화의 기조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핵실험하고 ICBM 발사하고 계속 무기 성능을 개량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강경 기조를 채택하든 온건 기조를 채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네들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이 순간에 아까 오신환 의원 얘기한 대로 대화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네들이 강경 기조, 핵 개발하는 기조를 갈 수는 있다.
근데 거기에 따른 고통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당신네들 정권 보위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당신네들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시그널이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합적으로 포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국을 통해서 석유를 옥죄는 방법도 있고 계속해서 군사적인 긴장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해야 됩니다. 비행기 떠서 하시라도 우리가 때릴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을 북한에 줬을 때 저기는 사실 물량공세에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박하는 이 상태로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한동안은 대화와 협상, 화해, 타결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지금은 대화 타이밍이 아니고 강력한 어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야 될 그럴 때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나 외교의 어떤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두 개는 뭐 역시 이제 강원책을 병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 공조에 의한 그 압박 수단이 통했느냐 이겁니다. 실제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도 뭐 여러 차례 나왔고 또 경제 제재 계속 해왔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목표를 가지고 자기네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네 목표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다 끌어놓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자기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강력한 우리 스스로의 방위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제 공조가 어차피 돼도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술핵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네.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을 통한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되면 북한의 핵을 통한 군사적 우위 의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럼 북한은 더 이상 툴이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 군사적 불균형 문제를 그 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개발을 함으로써, 이건 뭐 함부로 뭐 우리가 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군사적으로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때 네. 저는 이 남북 간의 대화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그 북핵 위협 수준이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위협감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타협에 대한 어떤 그 베를린 구상을 먼저 발표한 그때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거를 어떻게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내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국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 국정 상설 협의체 이전에 국가 안보에 대한 여야정 그 협의체를 빨리 개최를 해서 제안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들, 그리고 어찌 보면 안보에 대한 국가 정책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논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에 대한 것은 다른 채널로, 보이지 않는 채널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네. 자꾸 이상한 시그널들을 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무언가 이것을 자꾸 협의하고 노력하는 모습들로 비춰지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리아 패싱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미 공조뿐이 더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은 미국과 함께 그 절대 우위의 어떤 그 군사력을 같이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 배제되고 우리가 말뿐인 그런 어떤 전략들로만 접근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하루빨리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그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더 노력해서 미국과 함께 소통하려는 의지를 표시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은 북한에다 메시지 던질 것이 아니라 미국에다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논의하자라는 메시지를 더 던져야 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자꾸 코리아 패싱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NSC 보좌관하고 2차례나 통화했고요. 곧 대통령 정상간에서도 이 문제에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동맹 없이 대북 억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야당의 저는 그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투적인 그런 어법들은 좀 국민들을 혼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우리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입니까? 이건 우리의 안보고 우리의 국방인데 마치 뭐 미국이 한국을 또는 세계가 한국을 외면한 듯이 지금 외면받고 있는 건 북한 아닙니까? 도리어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외교전을 더 피고 또 중국을 더 압박을 해서 끌어들여서 이런 부분에서 우발적인 충돌들을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전쟁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자꾸 우리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또 우리 국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쓴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함부로가 아니고요. 그것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실제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코리아 패싱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보수 언론하고 일부 야당 국회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한 전폭을 시키고 있어요. 북한에 대한 아니한 인식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고 국방부 장관 이야기가 다르고 국무장관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조차도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지금 견해가 없습니다.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 지금 6일 만에 3번의 통화를 아베 총리와 트럼프가 합니다. 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단계가 뭡니까? 지금 당장 왜 트럼프하고 무력 행동을 못합니까? 시사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쿨다운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저는 또 새로운 무리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새로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 조율을 해나가고 있고 한미 공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 잠시만요. 예.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정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육자 핵실험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국 정부와 대응망을 논의하고 있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과 평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미 간 채널은 긴급히 가동됐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이곳 현지 시간으로 새벽 0시 4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20여 분간 통화하고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이 한국 측과 대응책을 협의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올린 6시 반쯤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북한을 도우려는 중국에도 큰 위협과 당혹감을 남긴 불량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대북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며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하고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중으로 추가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 주요 언론들도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긴급 뉴스로 앞다퉈 내보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N과 폭스뉴스 등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군사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 특파원들을 잇따라 연결하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향후 한반도 안보 정세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시스템 등을 여러 각도에서 긴급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실시됐다며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초강경 기조로 좀 바뀌게 될까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더는 답이 아니라며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염두에 둔 군사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향해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보다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도 거론되나 효용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이어 ICBM 장착용 핵실험까지 감행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외교적 해법, 즉 북미 대화론 주장은 급속히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지금 현재 워싱턴 현재에 있는 윤석열 특파원과 연결을 했는데 중간에 연결 상태가 조금은 고르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김한정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신환 의원 입장에서는 대통령끼리 통화하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통화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그렇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목표는 똑같아요. 북한 핵개발 포기시켜야 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 이 목표는 똑같은데 중간에 가는 길목을 어느 경로를 선택해서 가고 어떠한 수단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차이들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첫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상황 인식과 좌표 설정이 좀 틀렸다. 예, 상황 인식은 뭐냐면 베를린 구상이라든지 또 사드 배치와 임시 배치와 관련해가지고 국방부 정책실장 해임시키고 그때 청와대에서 이 감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어떤 온건책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왔던 행동으로 보여요.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근데 이 일련의 흐름들이 지금 보면은 전혀 안 맞는다. 상황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위한 노력하는 이 방식하고 전혀 안 맞는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뭐냐? 사실은 뭐가 눈에 확 드러나는 건 없죠.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들도 어떻든지 간에 북한을 핵 개발을 포기시키려고 했는데 뚜렷한 방식을 지금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우리가 머리를 더 맞대고 최대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찾아내서 북한의 목을 졸라야 돼요. 포기를 시켜야 돼요. 그게 무엇일 건가? 그건 이제 결국은 현재의 정부의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아까 오신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각 당의 대표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뭔가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세야 되고, 지금은 또 대화를 얘기해야 될 시점은 아니고 좀 강하게 나가야 되고, 이런 큰 틀의 방향과 어떤 이런 흐름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얘기도 듣습니다. 북한이 ICBM 탑재 수소탄 시험을 성공한 거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핵을 포기시키든가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나가든가.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군을 이 한반도에다가 잡아놓고 또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는 게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려면은 정말 긴밀한 협력, 아주 공고한 한미 협력, 한미 동맹,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이렇게 두 분께서 대화를 하실 때 그 코리아 패싱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코리아 패싱을 사실 우려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뭔가 이 좌표나 시그널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과 다른 시그널을 계속 보였거든요. 미국이 강경한 어떤 제재를 얘기할 때 이쪽에서 대화를 얘기했고요. 사드 배치하자고 할 때 사드를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번에 을지훈련을 할 때 비원비 배치를 하는데 서로 이견이 있었다라고 오늘 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우리가 최근 10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반도를 놓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결정의 주체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 간에 이 정전을 할 때도 우리가 정전 주체로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 우리 한국전 왜 일어났습니까? 애처슨 라인 우리가 원해서 그어진 겁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머리 위에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혹시 우리 머리 위에서 뭔가 중미 간에 북미 간에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상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예. 뭐 네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이야기는 한미 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만큼은 같은데 지금 약간 애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군사동맹 또 경제적인 문제점 이걸 같이 해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미 FTA 문제는 미국이 특히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불만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뭐 FTA 파기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미국 의회에서 찬성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좀 독특한 협상 스타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국익과 국익이 같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우리 안보 전략은 평화 유지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 공조로서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핵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의해서 압도적인 미국의 핵 자산이 우리 한반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술핵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독자 핵 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는 모순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뭔가 그 취지는 맞는데 이런 복잡한 국제 정치 현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안보 정책입니다. 사드 문제도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가 북핵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냉정히 말해서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지 않습니까? 경제 보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왜 또 이야기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코리아 패싱을 막는 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초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저는 그런 면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코리아 패싱을 막아야 된다는 취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감을 하지만 마치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못 들어줘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국민들에게 오해를 드릴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코리아 패싱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FTA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미 FTA 폐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 한미 동맹이 한미 간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거는 부적절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도리어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입장 아닌가요? 제가 말씀 좀 정부 입장에서는 도리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한미 동맹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미 동맹에 균열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FTA 폐기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실제 FTA를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일종의 뭐 협상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 분석이 사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그 전술핵이나 그 자체 핵 개발 물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사드 하나만 가지고도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는데 만약에 한반도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하고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 정도로 반발이 크고 파괴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나 미국이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하나의 어떤 협상의 무기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움직이려면 중국이 움직여서 북한을 막지 못하면 핵무장한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말고 네.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적인 수단을 다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일 전에 이제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미국 대사님을 만나 뵀는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FTA 뭐 폐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대사관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여러 방면에서 교역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우리 교역을 통해서 손해보는 어떤 산업 영역이 있고 또 굉장히 이득을 보는 산업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산업 영역의 어떤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네들이 이 한미 FTA 행정부의 폐기 움직임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라고 우리 대사관에서 접촉을 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FTA는 사실 미국은 이게 의회에서 만든 법으로 최종적으로 성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폐기를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폐기 결의를 해줘야만 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폐기 선언 자체가 그냥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이다, 협상력 레토릭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본부라든지 외교부 쪽에서 의외로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박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령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안 한다라고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일정 정도 강한 목소리를 내주면 그게 거꾸로 보면 사실은 미국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일도 있고 사실은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어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또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좀 딱 타이트하게 매여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애매한 어떤 전술적 모호성, 그 다음에 실은 또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게 협상의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거 헌법상 무효니까 지금 이게 폐기선언을 하라고 누차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결의안도 발의를 해놓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용한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내부적으로 대화를 하고 머리를 맞대면 그런 지점에 있어서 훨씬 시너지를 낼 여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북핵 위기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은 사실은 이 한미 FTA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미 FTA는 서로의 실익들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인데 저는 FTA 문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나프타 협상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술적 접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기까지 가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또 의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부 여당이 지금 북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금과는 좀 다른 인식과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그 힘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 안타깝고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선거 이전부터 쭉 견지해왔던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외적인 환경들이 그거와 생각했던 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당의 힘을 빌어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입장을 번복한 거 아닙니까? 임시 배치를 통해서. 근데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대선 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만약에 배치를 강행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 안보 문제, 특히 이 북핵 위협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또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야당의 어떤 그 비판적 목소리를 통해서 받아서 그 지렛대의 힘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긴급했던 정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9월 정기국회 뇌관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긴급 의총을 열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관련 영상 확인하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암초를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국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각 당 모두 입장은 다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볼 텐데, 이 북한 리스크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어서 투트랙이냐 아니면 보이콧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전해졌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어제 의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제 긴급 대책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문제 논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국가 안보 위기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고 우리가 초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그런 폭거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는 부정하는 그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그대로 저희가 방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국가안보 위기와 같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노력을 하되, 이 잘못된 이 언론 정책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제1야당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한테는 가장 마지막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김장겸 사장이 당연히 자진 출석해서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이유로 해서 국회 보이콧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제가 곽희정 방통위 상임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서 작년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다수제, 그러니까 여야 7대 6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방송사 사장을 뽑을 때는 13명 중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사장을 뽑도록 하자. 그래서 여든 야든 어느 진보건 보수건 어느 쪽도 부정할 수 없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법안 자체를 거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신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약간 지금 주춤해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 법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법 통과시키고 이 언론 개혁 문제 일단 잠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이야기 듣습니다. 저는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6차 북핵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국내 정치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너무 천착해서 국회 일정 보이콧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앞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인식들, 방송을 바라보는, 그리고 방통위원장과 함께 공유되고 있는 인식들이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연장선상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의
다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명하시고 그것이 방송 장악과 별개의 문제로 사법부가 체포영장 발부한 것들은 사법부의 영역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지금은 그것을 연결시켜서 국회 일정을 모두 다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조차 여야가 또 그냥 니 탓 내 탓 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의 실망은 정말 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입장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내일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 특히 우리 박찬호 의원님처럼 합리적이신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국회로 돌아오셔야죠, 당연히. 명분도 지금 약하고요. 국회는 야당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야당이 판단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 떳떳한 분이 그럼 자기 항변을 안 하고 왜 막 도망자처럼 숨어 다닙니까? 숨어 다니는 사람을 왜 비호를 합니까? 그건 자유한국당 답지도 않고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마지막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김장겸 사장이 3월 1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 언론노조가 고발을 했고요.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다음에 불과 보름 동안에 그 출석하라는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언론사 사장한테 이 출두하라 할 만한 그런 혐의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혐의 내용을 봤더니 그 초과 근무를 왜 시켰냐, 그 임금을 줄 때 왜 조금 이렇게 덜 나갔냐, 그리고 근로조건 같은 거를 서류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서류로 설명 안 했냐,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그 정도 내용 같으면은 실무자 불러서 설명 듣고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인데 네. 이게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개입을 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다음에 권력의 개입이 있는 게 인사 아니냐, 저희는 문제에 그렇게 대한 봤습니다. 책임을 물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봐서 내일 아마 의총을 하셔서 결정이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북한 핵 이슈 그리고 김장겸 MBC 사장 얘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오늘 4분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